3회전입니다. 윤찬희 4단 대 이동훈 3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승자 3회전 중에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기인데요. 두 선수 여기까지 오는데 강자들을 많이 꺾었습니다. 특히나 윤찬희 4단의 분전이 놀랍습니다. 네. 이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에는 주목받던 선수였는데 네. 최근에는 활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참 신인이 된 현 시점에서 나연 선수를 꺾었고요. 네.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현재 승자 3회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동훈 3단은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한때 슬럼프에 빠졌던 이동훈 3단이었는데 영재 4인방에 마치형답게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랭킹도 많이 끌어올려서 20위권 안쪽으로 재진입했습니다. 네, 승자 4회전 티켓은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따내게 될까요? 윤찬희 4단 대 이동훈 3단의 대국입니다.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 이동훈 3단, 98년생이고요. 2013년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현재 명인전 결승에 진출을 해 있고요. 윤찬희 4단, 2014년 레츠런파크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3단은 긴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한 1년 동안 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패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던 것은 네, 이동훈 3단이 노력파이고 그 노력파 기사가 한창 뻗어 올라갈 나이에 갑자기 긴 슬럼프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고 또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 슬럼프를 훌륭하게 벗어 던지고 최근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3단은 뭐 개인으로서도 슬럼프에 빠지면 아쉽겠습니다만 한국 바둑계의 보물이거든요. 이 선수가 정상권 기사로 성장을 해서 네. 중국의 신예 기사들과 대항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떤 선수나 슬럼프는 겪지만 이동훈 3단은 좀 그 슬럼프가 빨리 왔고요. 네, 또 길게 갔죠. 네. 최근에는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명인전 결승에도 올라 있고요. 특히나 최근 있었던 명인전 4강전에서 네. 이세돌 구단에게 번기 승부에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참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 기사들은 이 프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오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 명인전 결승이 될 것 같고요. 이동훈 3단이 박영훈 구단을 맞아서 과연 어떤 결승전을 보여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잡으면 정상권으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한번 또 쉽게 잡기 힘든 기회거든요. 본격 기전 네.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략 예선전에서 한 5연승을 해야 되고요. 또 본선에서도 3승이나 4승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강자들과 만나기 때문에 네. 결승 진출하기가 쉽진 않죠. 아무튼 이동훈 3단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윤찬희 4단님 벌써 입단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초단 기사들이 활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박창명 초단도 최근에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이 초단 돌풍에 특히나 한국 바둑계에서 초단 돌풍의 원조라고 하면 한상훈 초단과 네. 윤찬희 초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두 기사가 입단을 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하지만 잠깐 반짝하다가 윤찬희 4단이 사라졌거든요.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시월 랭킹에서 각각 8계단, 5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랭킹 점수도 39점, 37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최근 컨디션이 좋고 성적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동훈 3단이
원래는 한 15위까지 랭킹이 갔다가 네. 한때 30위 밖으로도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계속 끌어올려서 20위권 안으로 재진입했고요.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이제는 멈추지 말고 계속 치고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3단의 기풍은 침착이죠. 네, 침착하죠. 네. 최근에는 약간 격렬해진 면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기본 밑바탕은 두터움과 침착함에 있습니다. 윤찬희 4단은 어떤가요? 윤찬희 4단은 전투적입니다. 그러면 두 선수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찬희 4단은 1회전에서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 이동훈 3단도 2회전에서 최철한 9단을 꺾었어요. 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는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 돌풍의 주역이 오늘 대결을 펼칩니다. 우변에서 우상까지 이어진 형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시작부터 네. 바로 전투네요. 이동훈 3단이 약간 도발한 측면도 있고요. 윤찬희 4단이 쉽게 바꿔치기로 서로 갈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한 차례 전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를 딱 보면 네. 과연 어느 돌이 얇고 어느 돌이 두터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우상도 흑의 진영이었는데 백이 다 둘러쌌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막아갑니까? 아래쪽이 뚫려 있는데도 네. 위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변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우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을 백이 침입했을 때 흑이 네. 여길 나왔다면 타협입니다. 나왔다면 밀고 네. 늘 때 백은 우변에 한 점을 제압을 하고 흑은 상변에 한 점을 제압하는 네. 이런 식의 그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3단은 아마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네. 여기 침입을 했을 텐데요. 백이 먼저 여기를 두고 나서 침입했는데도 윤찬희 4단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전투를 선택을 했죠. 오히려 상대 진영에 파고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아준다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득인가요? 왠지 아까보다는 좀 더 거북합니다. 붙일 때 끼우는 자세도 나오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받아주질 않았고 실전에서 위로 반발을 늘어졌고요. 했고요. 여기를 밀고 올라오니까 네. 이제는 이 한 점 잡는 것은 여기 붙이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백도 중앙 행마했고요. 네, 이쪽을 늘었는데 네. 여기서 일반적인 행마라면 역시 여기를 눌러서 늘 때 계속 눌러가야 합니다. 네. 그때는 흑이 여기에 머리를 내밀게 되고 백이 이런 식으로 우상기를 제압을 하는 이 그림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동훈 3단이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쪽을 막아서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자리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선 이 부근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전에서도 흑이 나왔는데 여기를 끝까지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젖혀서. 네. 끊자니 여기를 끊고 두 점이 당장 떨어집니다. 이건 애써 이쪽을 막은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마 이동훈 3단은 이 세 점은 따로 타개를 하고 네. 일단 이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상변에서 유리하게 싸움을 이끌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이네요. 네. 자, 우변에서 벌어진 전투 판 전체로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상변 교환을 한번 하는데 이 교환이 우상 쪽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서로 강한 돌과 약한 돌이 명백합니다. 네.
백은 중앙 쪽 틀어 막으면서 상변 쪽의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요. 대신에 윤찬희 사단은 아래쪽 호구 모양의 백 3점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엿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단지 이동훈 3단이 선택한 작전은 네.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어요. 우상 흑한 점은 어떤가요? 100% 제압은 아니죠? 귀에 뒷맛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귀의 흑한 점보다는 역시 흑 3점, 상변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동훈 사단이 아래쪽을 뚫리고 위를 공격하는 발상, 참 자유자재, 능수능란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에요. 네.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보면 드리블할 때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상대를 속이거든요. 지금 이동훈 3단이 아래쪽을 막지 않고 위를 막아서 상대를 먼저 성공하는 것이 딱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자유로운 발상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전투에 자신이 있어야겠죠. 네. 윤찬희 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고요. 네. 지금 서로의 길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따로 타개를 하려고 했던 우하 쪽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 거죠? 이동훈 3단이 탈출을 했는데 윤찬희 네.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고 실리를 얻으니까 그 사이에 이동훈 3단이 모양을 두텁게 정돈을 했습니다. 네. 실리와 두터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방금 전 흑이 치받은 수는 두지 않는다면 눈목자 사이를 건너 붙여서 좌우를 양분하는 수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훈 3단 지금 젖힌 수는 집으로 꽤 득을 보려는 수인데요. 윤찬희 4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흑이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밀어가는 저수가 좋은 수입니다. 아, 네. 저수가 있어서 집으로 꽤나 득을 보네요. 귀가 깔끔해지겠는데요. 자, 우상 쪽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먼저 그 전에 흑이 여기를 치받은 수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눈목자는 항상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붙이고 이쪽을 끊어서 네. 한 점을 제압당할 수는 없으니까 잡아야죠. 그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아직도 흑은 여기를 백이 이으면 못 살아 있고 이 한 점은 거의 완벽하게 제압을 당한 자세입니다. 네. 이건 흑이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를 치받아서 받았고요. 여기 젖혀간 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백이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를 두고 흑이 늘어서 실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먼저 젖히니까 네. 끊을 때 이렇게 뒀다면 흑이 차단을 해서 백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건 한 점을 잡긴 했지만 네. 안에서 백이 사는 자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수가 굉장히 좋네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인 이유는 네. 실전엔 여기를 단수 쳐서 뒤로 단수 치니까 네. 아까의 이 형태보다 덤이상 집으로 득을 받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고 흑이 반발을 하자니 밀 때 네. 반발하자니 이 수가 있습니다. 단수는 선수더라도 네. 축과 한 점 잡는 게 맛보기죠. 아, 그렇군요. 이 교환이 미리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네. 가능한 겁니다.
실전은 네, 뭐 어쩔 수 귀를 없죠. 아주 깔끔하게 틀어 막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앞으로 이 바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흑의 이 착실한 실리에 대항해서 백이 좌변의 모양을 어디까지 키우느냐, 이것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장은 좌변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실전 보시죠. 지금까지의 흐름은 백이 좀 더 활발해 보입니다. 흑의 실리와 백의 두터움인데요. 백의 두터움에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거군요. 자, 이동훈 3단이 슬슬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네. 고수들의 행마를 보면 이 노골적으로 집을 지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을 한 칸 정도 띄어서 네. 확정가로 만든다던가, 그건 그냥 지켰다의 의미뿐이지 발전성이 없거든요. 지금 이동훈 3단이 상대의 돌에 기대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넓히는 작전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윤찬희 4단도 백이 기대에 오니까 그냥 받아주자니 조금 당했고 일단 반발을 하긴 했는데, 흑의 형태는 점점 탄탄해지고 있지만 네. 대신에 좌변의 모양도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동훈 3단이 확실히 좋은 흐름입니다. 흑은 서둘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침입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밖에서 깎는 정도, 그러기엔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착점은 네. 좌하기 쪽에 잡혀있는 한 점을 움직이는 그 뒷맛입니다. 네, 이동훈 3단 나이에 걸맞지 않는 침착함. 네. 그래서 애늙은이라는 별명이 떠오르는 기사예요. 네. 좋은 뜻에서 붙은 별명이죠. 그렇죠. 이동훈 3단을 보면 이 심적인 흔들림이나 동요가 거의 없고요. 네. 계산이 정확하고 또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고 냉정함, 이런 면에서는 이미 초인류 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신사인방으로 불리는 영재 4명 중에서도 이동훈 3단이 가장 침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3명의 영재들은 다 전투형이거든요. 이동훈 3단만 침착하고 네. 계산형이고, 쭉 하나, 그리고 예전에 이창호 구단을 닮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이동훈 3단의 기풍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죠.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네. 이동훈 3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국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었는데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답지 않게 냉정함이 돋보이는 바둑을 두고 있었고요. 흥분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계산적이었어요. 셋, 이동훈 3단이 또 다섯, 기보 놔보는 걸 굉장히 일곱, 즐겨 한다고 하는데 여덟, 아홉. 최근 신예들이 기보를 중심으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신예 기사들은 실전과 수읽기 위주로 단련을 하는데 반해 네. 이동훈 3단도 물론 실전과 수읽기 소홀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비교적 기보 나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보 공부를 통해서 초일류로 성장한 기사는 대표적으로 박영훈 구단이 있고요. 네. 또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기보 공부를 통해서 세계 최정상까지 올라섰죠. 쭉 하나, 둘, 셋, 윤찬희 사단이 다섯, 백의 엷은 여섯, 부분부터 일곱, 응징을 하는데요. 여덟, 아홉.
지금 이 윤찬희 4단의 작전도 그럴듯합니다. 네. 좌변을 먼저 두자니 어떻게 침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측,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우변에서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의 모양을 지우는 작전입니다. 네. 20초. 뭐 하나, 크게 위협적인 둘, 공격을 하겠다는 셋, 뜻은 아니군요. 넷, 다섯, 지금 백이 여섯, 크게 약한 돌은 일곱, 없으니까요. 네.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중앙과 좌변은 좀 멀지 않을까요? 어차피 좌변을 지금 흙이 깬다고 하면 삼선으로 들어가서 다 폭파시킨다? 이거는 좀 어려운 발상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중앙 쪽에 백의 모양을 지워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중앙을 지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주 효과적이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마의 리듬을 구해서 중앙을 지우는 것이 윤찬희 4단의 작전이라면 이동훈 3단은 중앙 쪽으로 흙을 내몰면서 그 흙돌 공격을 통해 잡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에 어느 정도의 집을 마지막. 자연스럽게 만들자는 하나. 작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로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상이몽이죠. 윤찬희 4단은 지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동훈 3단은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두터움을 활용하려는 생각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이런 모양이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중앙으로 흙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네. 지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상대의 두터운 쪽으로 스스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박치기라고 해야 할지.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그래도 하나, 윤찬희 4단이 믿는 부분은 네. 초반 포석을 워낙 단단하게 짜놨기 때문에 다른 곳에 흙이 약한 돌이 없습니다. 단 곳만은 웬만해선 잡히진 않죠. 지금 이 흙돌도 잡히거나 할 돌로 보이진 않고요. 네. 결국 좌변 쪽 백의 모양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우변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둘, 셋, 넷, 다섯, 결국 여섯, 좌변 경계선이 일곱, 승부인데요. 여덟, 아홉. 반격을 갔어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서 백돌에 대해 어떤 강력한 공격 수단은 없지만 저렇게 백돌을 끊고 나서 네. 약점을 차차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에 있는 흙의 지원군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방금 백이 한 점을 따낸 그쪽에 뭉쳐있는 돌과 네. 우상기의 백돌의 그 연결고리가 마지막. 확실치 않습니다. 하나, 아직도요? 네, 약간 그 엷은 형태를 넷, 띠고 있어요. 중앙 여섯, 정리에 따라서 일곱, 네. 백이 끊어지는 여덟, 형태가 나올 수도 아홉. 있습니다. 조금 더 중앙이 두터워진다면 흙이 결행을 하겠군요. 백도 신경을 쓰면서 중앙 싸움을 전개해야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한 점을 여섯. 살리고 나갈 때 네. 여기서 맥점은 세 점 머리 코 붙이는 수인데 과연 둘지는 모르겠습니다. 흙이 먼저 백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마늘모로 붙인다면 네. 백이 잘 둬봤자 패 정도입니다.
그쪽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20초. 하나, 둘, 하나 붙이고 셋, 나가는 것이 행마로 넷,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섯, 그렇게 여섯, 두거나 그냥 중앙 일곱. 쪽을 꼬부리겠죠. 아, 붙였네요. 이 수로 연결은 확실해진 건가요? 네, 그 수로 연결이 확실합니다. 백이 붙인 수를 두지 않았을 때에는 네. 지금 백이 둔 자리 한 칸 오른쪽을 흙이 옆구리를 붙여서 백이 그냥 쉽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패 정도 나는데 패는 흙이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저렇게 다섯. 하나 붙이고 나가는 것이 축이 아니라면 행마의 틀이죠. 이십 초. 하나, 예전에 이동훈 둘, 3단이 갓 셋, 입단했을 무렵에 넷, 그 다섯. 관계자들의 평가는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전체적으로 힘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바둑을 보면 네. 전투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 기풍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겪었던 마지막. 슬럼프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동훈 3단이 워낙 계산이라던가 냉정함 이런 면에서는 이미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전투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슬럼프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흙이 축의 하나, 형태로 몰아가고는 있는데 넷, 그 다음에 다섯,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요? 일곱, 지금 4점을 잇겠다는 것 같아요. 저렇게 네. 방금 이은 자리에 공배가 채워지면 백의 연결고리가 다시 패의 뒷맛이 남습니다. 아, 백이 중앙을 손댈 수가 없군요. 일단 중앙을 두긴 둘 텐데 네. 나중에 뒷맛을 노려올 때 견뎌야죠. 지금은 백도 네. 중앙 4점을 20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둘, 중앙 약점 셋, 상당히 많은데요. 다섯, 여섯, 흙이 일곱,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지금은 뒤로 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바둑은 서로가 상대 형태에 대해서 노림이 많아요. 네. 윤찬이 4단만 하더라도 지금 두 군데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중앙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를 내는 뒷맛을 노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중앙 하나, 쪽 백이 끊어간 둘, 자리 셋, 그쪽에 백 넷, 4점이 다섯, 손을 뺀다면 여섯, 잡힙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받은 쪽이죠? 네, 거기를 두지 않으면 네. 백이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두었고요. 그럼 흙은 바로 패를 갈까요? 약간 묘한 부분은 있어요. 패를 마지막. 걸어갔을 때 네. 흙이 큰 부담은 셋, 아닙니다. 넷, 백이 졌을 때가 더 큰 다섯, 부담이죠. 여섯, 그런데 패감이 없다면 일곱, 그때는 좀 여덟,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홉, 네. 중앙 서로의 노림이 많은 형태였는데요. 자, 수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형태에서 네, 단수치고 네. 이었죠. 이쪽에 흙돌이 없다면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단수치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연결고리는 튼튼합니다. 네. 여기를 끼워도 이으면 찔르면 단수죠. 그렇다고 여기를 끼워도 끊으면 한 점이 잡힙니다. 그런데 실전은 흙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완벽하게 연결이 안 돼요. 끊으면 네. 따내서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패고요. 이렇게 단수 칠 때 어느 쪽이든 들어가면 양패가 네. 되지만 그냥 가만히 이어줬을 때 백이 양쪽을 다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패네요. 그런데 흙의 부담이라면 네. 이 패를 들어갈 때 백이 있고 끼워서 네. 네, 이렇게 패가 되는데 큰 부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졌을 때 손해는 손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괴롭힘 당하고요. 네. 그렇다면 패감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흙도 결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백도 일단
중앙 쪽을 단수를 쳤는데요. 네, 끊고 네. 여기를 밀었죠. 이 수는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수 치고 뚫어서 쭉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실전에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하중앙을 날일자로 쪽을 먼저 교환을 했군요. 네,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치바다 같네요. 네. 뭐 여기 있는 것까지는 필연인데 지금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이 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윤찬희 사단이 결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중앙을 두다가 네. 나중에 이 결행 시기를 엿볼지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될지도 어렵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패감 계산이겠죠. 네. 중앙 싸움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에 폭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결행할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하나, 백은 빨리 결행해 주는 게 낫지 넷. 않나요? 다섯, 여섯, 일곱, 애매합니다. 네. 아홉, 상대가 직접 건드리지 않고 계속 노려만 보고 있으면 더 괴로울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 수 들여서 연결하기도 또 애매하고요. 두 선수 모두 생각할 것이 많았죠. 지금 윤찬희 사단이 그렇다고 해서 패를 그냥 쉽게 포기하자니 중앙을 20초. 하나, 뭔가 두어야 하는데 중앙이 딱히 넷, 둘 자리가 있는 것도 다섯. 아닙니다. 여섯, 네, 지금이에요. 여기서 과연 패를 들어갈지. 저라면 지금 당장 패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생각보다는 넷, 패를 졌을 때 다섯, 타격이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해두고 일단 중앙으로. 백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요. 앞서 해설판에서 제가 하나, 둘, 설명을 못 드렸던 셋, 부분인데 넷, 만약에 패를 들어갔다가 여섯, 네. 백이 일곱, 패를 이기게 된다면 여덟, 우변 전체 흑돌도 사활이 걸리네요. 자체로 못 살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꽃놀이 패는 아니네요. 윤찬희 사단도 네. 패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형태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변에 여섯, 사활이 걸린다면 여덟, 패감 아홉. 쓴 곳을 계속해서 둘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변과 연관이 있는, 우변도 연관이 있고 중앙도 연관이 있는 패감을 쓰거나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패감 쓰는데 많이 제한이 생기는데요. 네. 그런데 이동훈 3단이 지금 흐름이 좋았던 상황에서 20초. 하나, 시간 연장책을 썼다가 반발을 셋. 당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윤찬희 사단 흐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네. 자,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패를 졌을 때 사활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패를 들어가면 네. 필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패를 백이 이겼을 때 석점을 잡으면서 이기게 되죠. 이제 흑은 두 번을 다른 곳에 두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백이 여기 나를자를 가면 네. 흑이 못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 궁도가 못 사는 건가요? 여기서 백이 이 단수라고 해서 여기를 네. 따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을 치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뭐가 없나요? 이쪽으로는 붙여도 이렇게 둔다면 네. 여기를 나가도 끊어줍니다. 넘어가도 빠진다면 단수 칠 때 이으면서 이 세 점이 걸리거든요. 네. 흑이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지금 이 형태는 살아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을 때 밀고 들어가고 붙이면 오궁도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패를 결행하기가 흑이 쉽지 않네요. 네. 결국 이 패를 그런데 흑이 결행할 수 없다면 바둑은 흑의 비세입니다. 네. 윤찬희 사단도 아마 뒤늦게 이런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서 실전에서는 여기 두 칸을 띄었는데 여기서 이동훈 3단이 여길 단수를 쳤거든요. 네. 이 수는 좀 실수라고 봐야겠죠.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그냥 이런 데를 받아두면 백이 우세합니다. 깔끔한데요. 실전에서는 시간 연장책이었죠. 네, 확실한 선수가 아닌데 네.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끊고 뭐 내친 걸음입니다. 네. 윤찬희 4단은 안 그래도 뭔가 싸움의 전단을 구하고 싶었는데 네, 이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어쨌든 변화를 만들긴 했네요. 백이 여길 넣으니까 네. 이제 붙여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쪽을 끊는 데까지. 아, 지금 한 템포 늦었는데도 강하게 네. 듭니다. 아, 이것이 이동훈 3단이 조금 예전과 달라진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3점을 잡은 것보다는 좌변을 돌파당한 것이 집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네. 이동훈 3단도 이제는 마냥 늦춰서는 안 되는 형세이고 윤찬희 4단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중앙패는 일단 보류를 하고 좌변에서 먼저 전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좌변 돌파는 정말 컸는데요. 네. 좌변 돌파는 집으로도 크지만 네. 돌파함과 동시에 오히려 백돌의 안형이 확실치 않아졌어요. 20초. 하나, 둘, 셋. 당장 백이 잡히진 않죠. 네,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나간 돌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흙이 안에 갇힌 형태네요. 20초. 하나, 둘, 일단 저 백돌이 살아가는 순간 안에서 흙이 좀 괴로울 수 있거든요. 네. 윤찬희 4단이 시기적절한 반발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 마지막 고비가 남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들어간 수는 백의 형태를 나와 끊는 뒷맛을 보면서 응수를 물어보는 한 수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백이 선택해야 할 수가 제가 보기엔 이 바둑에서 네. 가장 어려운 한 수입니다. 어디가 정답일지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두 점을 살리긴 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쌍립 정도로 셋, 연결하면 흙이 네. 늘어둔 교환이 이미 다섯, 득이라고 보고 여섯, 일곱, 방향을 전환할 것 여덟, 같거든요. 아, 아홉. 쌍립 서네요. 그렇다면 일단 윤찬희 선수의 의도는 통하긴 했습니다. 애초의 형태에서는 우중앙 쪽에 패를 들어가는 것이 네. 패를 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변이 흙이 잡히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중앙의 형태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뭔가 패감의 규모를 셋, 상당히 키워서 넷, 그때 패를 들어가면 다섯, 그건 결정적일 수 여섯. 있습니다. 전체를 일곱, 다 걸고 여덟, 패를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가기보다는 중앙에서 네. 윤찬희 4단이 최대한 이 흑도를 움직이면서 잡힌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집으로 버티면서 움직이면서 그쪽에 어마어마한 패감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또 이 바둑의 흐름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도 그런 부분을 다 신경 쓰면서 중앙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중앙 쪽에 패가 없다면 네. 방금 전에 윤찬희 사단이 2점을 살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수죠. 중앙만 놓고 보면 거의 잡혔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중앙으로 갔어야 되죠.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그런데 윤찬희 다섯, 사단은 여섯, 일곱, 백이 여덟, 안 좋은 아홉. 형태를 띠면서 잡으러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흙 모양의 탄력은 정말 없거든요. 네, 믿을 건 우중앙 패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 이동훈 3단이 시간 연장책을 조금 느슨한 셋, 곳을 써서 넷, 그 틈을 다섯, 노려서 적절하게 좌변을 일곱, 뚫어냈지만 여덟, 아직도 형세가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윤찬희 사단은 계속해서 강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니까 이동우 3단도 이제는 쉽진 않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우하기에서 하변으로 하중앙 네. 쪽으로 나와 있는 백돌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쪽에 팩감을 쓴다면 그리고 그 팩감이 통한다면 그때는 중앙 쪽 흑돌도 살아가고 우변의 흑돌도 살아가는 팩감이 됩니다. 이 양쪽이 모두 엮여 있는 거죠. 우변과 중앙을 끊고 있는 그 백 모양이요. 네. 또 그걸 노리기 때문에 네. 하변에서 윤찬희 사단이 2점을 살린 거고요. 마지막 그 2점이 잡혀 있다면 소용이 둘. 없죠. 셋, 넷, 다섯, 윤찬희 여섯, 사단 버티는 일곱. 힘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네요. 네. 이동훈 3단 입장에서도 분명히 우세한 것 같은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우중앙 패 같은 저런 형태의 뒷맛이 남아있을 때에는 네.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이죠. 마지막 언제 결정적인 패감을 들고 둘, 윤찬희 사단이 셋, 그 패를 걸어올지 넷, 모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신경이 곤두서 있죠. 일곱, 지금 저기를 찌른 수는 한번 보강이 필요하죠. 찔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 저곳을 보강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팩감을 없애는 한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동훈 3단도 우하 쪽 모양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앙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시 흙이 노리는 쪽은 이 부근이죠. 네, 이쪽에 팩감을 쓸 수 있다면 네, 여기 패를 지더라도 네. 우변의 사활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중앙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동훈 3단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백이 잡으러 갔다고 보고요. 네. 패를 했을 때, 흑이 패를 걸어갔을 때 여기서 이런 데를 쓰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네. 안 받고 따낼 때 잡으면 돼요. 그런데 흑이 중앙이 아니라 이런 곳을 쓰면 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돌이 잡히는 순간 양쪽이 전부 무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팩감을 없애는 것이 이동훈 네. 3단의 급선무인데 지금 실전에 여기를 찌르고 받은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네, 끝. 이쪽을 받았고요. 맞고요. 여기를 두었나요? 네, 그 전에 우선 이쪽을 좀 진행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를 두니까 젖히고 일단 여기를 흙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순을 네. 좀 진행을 시켰죠.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흙도 귀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뒤늦게 공격을 한번 해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는 이 패는 이 교환마저 있어서 흙이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뭐 지면 바로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중앙 사활인데 중앙만 놓고 보면 백이 먼저 둬서 잡으러 갔을 때 이 패가 두려워서 한번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 흙이 먼저 두었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잡힐 돌은 아니고요.
결국 서로 간에 적절하게 타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패는 관계가 없어지는 건가요?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백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에서 네. 지금 백이 얻은 것은 이 3점입니다. 그런데 중앙이 전부 깨진다면 네. 좌변도 깨졌고요. 윤찬희 사단이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앙 대마 4활부터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흑대마에 좀 탄력이 마지막. 붙은 건가요? 하나, 둘,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네. 지금 다섯, 이동훈 사단이, 여섯, 이동훈 3단이 일곱, 쉽게 포기하지 여덟, 않고 끝까지 아홉. 추격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3단 그 교환은 실수 아닌가요? 우변 흑돌 대마에 대해 선수 마지막. 교환을 몇 군데 하나, 했는데 둘, 그 셋, 교환으로 인해서 넷, 이제는 흑이 다섯, 우중앙 쪽에 패를 여섯, 걸어갈 때 일곱, 여덟, 백이 그 패를 이기더라도 흑의 우변 형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 흑이 패 부담이 없어진 건데요. 네, 쉽게 패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꽃놀이 패죠? 뭐 완벽하게 꽃놀이까지는 아니고 한 네. 10집 정도 손해를 보면 이제 패를 결행할 수가 있는데요. 우변이 못 살아 있을 때와는 큰 차이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덟, 아홉, 우변 쪽의 선수 교환은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지금 이동훈 3단이 많이 흔들리는 타이밍이에요. 네.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중앙 쪽에서 둘, 싸움이 전개될 때만 하더라도 네. 다섯, 꽤 백이 여유 있는 여섯,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일곱, 여덟, 그런데 시간 아홉. 연장책을 잘못 쓰고 우변의 선수 활용을 잘못하고 중앙이 전부 지어졌습니다. 중앙 처리도 아주 복잡해졌네요. 역시 윤찬희 사단 그대로 무너질 기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특히나 KBS 바둑왕전에서 네. 넷, 아주 끈덕지면서 상대를 적절하게 괴롭히는 좋은 바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회전에서 나현 선수에게 승리를 했는데 이동훈 선수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기풍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네. 당시에 바둑을 전투로 이끌어서 대마를 다 잡고 이겼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도 첫 넷,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다섯, 복잡한 국면에서는 일곱, 윤찬희 사단이 여덟.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은 흑이 하나 막아두고 백이 마지막. 끊을 때 그때 하나, 좌측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건 셋, 선수를 뽑기 넷, 위한 작전이고요. 다섯, 지금 중앙을 여섯, 백이 손을 일곱. 뺀다면 흑이 장문 모양으로 씌어서 108점이 더 잡히게 됩니다. 이 바둑 결국 모르겠어요. 네. 지금 부분 가는 곳마다 흙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흑이 중앙 사활이 대위기였는데 네. 마지막 집을 하나, 10집 가까이 내면서 둘, 중앙 모양을 전부 셋, 깨고 살았기 때문에 넷, 흑의 명백한 다섯, 성공인데요. 여섯, 굉장히 좋았던 일곱, 백 모양은 여덟, 별로 아홉, 집이 안 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도 얻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네. 팩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아기 쪽에서 2점을 잡고 약간 득을 봤죠. 물론 흑이 중앙을 깨면서 10집 내고 마지막. 산 것과 비교를 하나, 해보면 조금 초라하긴 둘, 합니다만 셋,
넷, 우아기를 다섯, 2점을 잡아서 여섯, 집의 일곱, 균형은 얼추 여덟. 네. 맞춰집니다. 그런데 또 패가 남아 있잖아요. 패가 변수이긴 한데요. 중앙에 흑돌이 못 살아 있을 때는 그 패의 가치가 굉장히 컸는데 네. 지금은 국면 자체가 백이 두텁기 때문에 마지막 흑보다는 백이 하나, 패감이 많거든요. 둘, 그렇다면 아마 이동훈 셋, 3단도 넷, 그쪽은 보강을 다섯, 하지 않고 여섯.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윤찬희 사단이 반상 최대의 자리였던 좌상기마저 하나, 차지를 해서 둘, 셋, 뭔가 넷. 흐름은 역전 흐름입니다. 중앙도 타개를 했고 큰 자리도 차지했고 좌변 백 모양도 지웠고요. 뭐 그렇게 따져보면 흑이 혼자 다 했는데요. 백은 시간 연장책을 통해서 상대방 네. 3점을 잡고 둘, 셋, 우아기에 2점을 넷. 잡았고요. 다섯, 여섯, 그런데 일곱, 그 전의 상황이 백이 여덟, 워낙 좋았습니다. 아홉. 네. 이동훈 3단은 또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는 선수죠. 네, 계산이 정확하고 네. 형세 판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죠. 마지막 하나, 둘, 냉정하게 볼 때 넷, 지금은 다섯, 어느 여섯, 쪽의 흐름일까요? 일곱, 여덟. 네, 해설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이 24집이고요. 네, 30, 35, 40. 백집이 한 45집은 조금 두텁습니다. 네, 흑은 이쪽이 10집, 20, 26, 30, 36, 37, 38, 40. 흑은 50집이 조금 약합니다. 49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덤에 좀 걸려 있군요. 지금 집으로는 덤에 걸려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 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쪽 패만 아니라면 네. 덤에 걸려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동훈 3단이 바로 이었는데요. 지금 이 교환을 하고 네. 여기를 한 칸을 띄니까 여기를 이쪽을 이었는데요. 네, 이었는데요. 이을 만큼의 여유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순간에는 미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동훈 3단은 여기를 잇고도 미세하지만 백이 이겼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만약 정말 백이 이 바둑을 승리로 거둔다면 초읽기 속에서 완벽하게 형세 판단을 마치고 시한폭탄을 제거한 네. 이 수는 참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튼 이동훈 3단은 지금 본인이 약간이나마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훈 3단이 변수를 없애면서 차이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보통 다섯, 웬만한 차이가 여섯, 아니고서는 일곱, 한 수를 들여서 여덟, 이런 곳 있기 쉽지 아홉.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패감이 많다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리고 바둑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저 패는 잊지 않고 버텨가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곳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흑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네. 평소에 개가가 정확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이동훈 3단. 마지막 하나, 둘, 그 정확한 셋, 판단이 오늘 넷, 대국에서도 다섯, 입증이 될지. 여섯, 일곱, 참 여덟, 저런 변수 아홉. 다 없애놓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동훈 3단이 한 수를 들여서 이었다는 건 이겼습니다. 이런 선언인가요? 만약 이 바둑을 이동훈 3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네. 그것도 미세하게 반집이나 한집 반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저 이은수로 인해서 나연 4단과 함께 신산 등극입니다.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뭐 이동훈 3단 다섯, 이미 입단 여섯, 당시부터 일곱, 끝내기나 여덟. 형세 판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니까요.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바둑계 네. 탑은 아니었거든요. 네. 현재 한국 바둑계의 끝내기의 신이라고 하는, 계산의 신이라고 하는 신산 계보는 이창호, 박영훈, 나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까지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이대국 미세하게 이긴다면 거론될 만해요. 네. 저수는 상당한 형세 판단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또 마지막 굉장한 하나, 배짱이 둘, 있지 않고서는 이수 넷, 못 들 것 같은데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동훈 3단이 저곳을 이겼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뭐 프로 바둑 보면서 그런 장면이 많거든요. 순하는데 왜 안 받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마지막 많은데 하나, 안 받는 게 둘, 아니라 못 받고 있는 거죠. 보통은. 지금 다섯, 저곳을 백이 여섯, 이어서 네. 여덟, 미세하게라도 아홉. 승리를 거둔다면 신산의 뒤를 이어야 한다. 제가 계속 칭찬을 했는데요. 만약에 저곳을 잊고 바둑을 패한다면 참 그것처럼 스스로가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기사들에게 후회가 많이 남게 되고요. 좀 경솔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뭐 이수의 판단, 이수의 평가는 결과가 해주겠네요.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저수에 대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동훈 네. 3단의 형세 판단 능력이라던가 개가 능력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하나, 저 이은수로 인해서 둘, 백이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섯, 여섯. 그런데 45집, 여덟, 50집 정도의 아홉. 백선. 그 정도의 차이라면요. 아직은 그래도 큰 끝내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상대에게 큰 자리를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개가를 해보았을 때 네. 얼추 50대 45집이었지만 백은 45집이 확실히 두터웠고요. 흑은 50집이 약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해 본다면 저곳을 잊지 않았으면 백이 꽤나 여유 있게 덤에 걸리는 형세였고 저곳을 이어서 미세해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네. 하나, 둘, 전체 국면은 셋, 백이 두터운 넷, 곳이 많기 때문에 다섯, 지금도 여섯.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동훈 3단이 저곳을 이었을 때 윤찬희 4단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네. 둘, 아마 뜨끔했을 넷.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전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뭐 계산서가 나왔다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동훈 3단이 지금 든 수가 딱 그런 수거든요. 네, 그렇죠.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역대 바둑 기사 마지막. 중에 가장 둘, 계산이 강한 셋,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죠. 다섯, 그래서 이창호 여섯. 구단이 싸울 수 있는데도 후퇴를 하면 네. 상대 대국자는 을에 오늘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약 10년 동안 계산에 한해서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래서 신산이라는 셋, 별명이 붙었고 넷, 다섯, 여섯, 그 뒤에 일곱, 박영훈 여덟, 구단이 또 신예 기사 아홉. 시절에 소신산으로 불리곤 했었죠. 최근에는 끝내기 하면 나연, 또 계산하면 나연입니다. 한국 바둑계에서는 계산과 끝내기, 이 형세 판단 능력에 있어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도 윤찬희 마지막. 사단 네. 상대가 그곳을 해소할 거라고는 생각을 넷,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섯, 그 자리에 흙이 들어갈 수 일곱, 있었다면 진작에 여덟, 들어가겠죠. 아홉,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스만 엿보고 있었는데 딱히 흙의 팩감이 늘어난 것이 없던 상황에서 이동훈 3단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의외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어쨌든 이동훈 3단은 결국 공배 같은 보강을 했고 다섯, 윤찬희 4단이 여섯, 좌하기에 역끝내기를 여덟, 가면서 아홉. 차이가 좁혀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미세해졌을 텐데 자, 미세하면서도 이동훈 3단이 우세를 지키고 있을지 아직은 끝내기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번 아홉, 정밀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사석은 106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집이 한 50집 정도 납니다. 흙은 좌하기가 16집이고요. 네. 우하기가 7집, 합쳐서 23집입니다. 우변도 6집. 29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이 11집 여섯, 정도 납니다. 네. 일곱, 여덟, 40집 정도 아홉. 되고요. 상변이 14집이나 15집 정도 나죠. 그럼 여전히 덤에 걸리는 정도의 차이네요. 100이 50집이었죠. 네. 하나, 그렇다면 둘, 지금 반면 4집이나 5집에서 넷, 흑선인데 다섯, 여섯, 일곱, 100이 두터운 곳이 많아서 지금도 덤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하긴 미세하네요. 네, 많이 추격했어요. 뭐 백이 두터운 곳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곳들인가요? 지금 흙이 찝어간 그쪽도 마지막. 하나, 흙집이 늘어날 여지보다는 백집이 조금 셋, 늘어날 여지가 많고요. 네. 다섯, 여섯, 하변 쪽 같은 일곱, 경우에도 백이 여덟, 끊어서 집이 늘어나는 아홉. 곳. 물론 제가 약간 계산을 치긴 했습니다만 흙이 두면 흙은 한 집도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두터움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미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반집 승부로 보이진 않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 시나리오는 이동훈 3단의 형세 판단이 정확했다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끝내기가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마지막 형세 판단하는 것이 절대 어렵진 둘, 않습니다. 셋, 프로기사라면 한 2분, 3분 다섯, 정도만 주어져도 여섯, 네. 일곱, 아예 미세한 여덟, 반집 승부가 아니라면 아홉. 이제 어느 쪽이 이긴다 정도는 판단이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보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동훈 3단은 그 판단을 물론 계속 현세 판단을 쭉 해보곤 있었겠습니다만 30초 안에 선택을 초읽기, 네.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높이 사고 싶네요. 이동훈 3단의 계산력 정말 다시 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하변 쪽 둘, 모양을 어떻게 넷, 정리할지 다섯, 그런 부분이 여섯,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지 않고 느는 게 더 득인가요? 한 점을 이으면 그쪽 젖혀 있는 수가 백이 선수 3집짜리죠. 네. 그런데 아래쪽 하변 쪽을 백이 한 점 따내는 것은 선수 1과 3분의 2집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흙이 둔 수는 정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무엇보다 흙이 옆끝내기 3집짜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그 자리를 두지 않고 다른 큰 곳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하변에 일선에 단수를 친다든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린다면 실전처럼 따내고 흙이 이을 때 지금의 형태에서 일선 내려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선에 붙이면 바로 하나, 수가 납니다. 둘, 셋, 우하게 사활이 넷, 걸리는 건가요? 다섯, 잡히진 여섯, 않겠습니다만 일곱, 빅이 되죠. 여덟, 네.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집 모양이 점점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좌상 쪽, 그쪽 부근에 백이 좀 집을 마지막 늘릴 여지가 있는데 하나, 거기가 반상 둘, 최대 끝내기이고 그쪽 넷, 처리가 끝이 다섯, 나면 여섯, 일곱, 집 한 여덟, 전체를 둘러봐도 아홉. 가장 큰 자리가 3집짜리 정도? 네. 이제는 쉬운 수순만 남았죠. 영재 4인방이 1명, 이동훈 3단. 사실 이 영재 4명 중에는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건 변상일 선수였는데요. 마지막 세계대회 본선에도 올랐고 셋, 신예기전 넷, 우승도 했고요. 다섯, 여섯. 입단 전까지만 해도 가장 여덟. 주목받던 선수는 이동훈 3단이었고요. 네. 실제로 초등학생 시절에 가장 큰 초등학교 대회에서 이동훈 3단이 우승을 차지할 때 결승 상대가 변상일 선수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릴 때는 이동훈 3단이 그 또래에서 무적이었는데 네. 입단 이후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마지막. 이 선수가 2년 전 둘, 바둑리그 마지막 셋, 챔피언 결정전에서 팀의 다섯, 우승을 여섯. 자신의 손으로 결정을 지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인 모를 슬럼프에 빠졌죠. 그러면서 판이 잘 안 풀리고 좀 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졌고요. 상당히 유리한 판도 역전을 많이 당했고요. 네. 그런데 최근의 행보는 오히려 변상일 선수를 좀 넘어선 마지막. 느낌이에요. 하나, 랭킹도 둘, 역전을 했고 셋, 넷, 변상일 선수도 다섯, 아직 본격기전 여섯, 결승에 일곱,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요. 랭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이틀전 우승이고요. 네. 또 우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강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동훈 3단의 행보를 보면 현재 명인전 결승에 올라가 있죠.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박영훈 구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만 네. 하나, 결승까지 진격한 것만 해도 대단하죠. 넷, 게다가 최근에 다섯, 이세돌 여섯, 구단에게 번기 일곱, 승부에서의 승리, KBS 바둑왕전에서 최철환 구단에게 승리,
또 레츠런 파크배에서는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들에게 연이어 승리를 거두면서 한껏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강자들에게 한번 이겨보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굉장히 차이가 마지막. 나거든요. 하나, 둘, 예전에 네. 넷, 중국 바둑계의 다섯, 1인자죠. 여섯, 일곱, 현재는 여덟, 거의 현역에서 아홉. 은퇴했습니다만 한때는 세계 바둑계에서 이창호 구단의 라이벌이었던 네. 중국 바둑의 1인자 마샤오춘 구단이 처음에는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에게 판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둘 때마다 졌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긴 것이 중국, 일본 명인전, 각국의 명인전 우승자끼리의 대결에서 마지막 이 하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을 둘, 처음으로 거기서 셋, 넘어섰습니다. 네. 그때 다섯,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여섯, 일곱, 한번 높은 산을 오르고 나니까 주변의 산이 모두 작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예들이 이 정상급 선수들을 만났을 때 제바둑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겨보면 다음에 만났을 때 자신감 갖고 둘 수가 있죠. 최근에 김지석, 이세돌, 마지막 하나, 최철환 이런 한국을 둘, 대표하는 강자들 셋, 연이어 연파한 이동훈 다섯, 3단. 여섯, 분명 일곱, 다른 상대들은 여덟.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잘 승화시킨다면 이동훈 3단은 뭐 재능도 있는 선수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내기에서 집 모양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죠.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전히 바둑은 일곱, 여덟, 백이 우세합니다.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다섯, 제가 여섯, 계속해서 이동훈 일곱, 3단의 여덟, 끝내기 실력을 지금 그쪽을 이을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일선의 백이 한 점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훈 3단이 약간 실수했나 싶었는데 네. 역시 뭐 저의 실수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대국자도 이 정도라면 승패는 확실히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면이 크게 복잡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찬이 4단도 둘, 이대국 패한다면 셋, 상당히 아쉽죠. 넷, 네. 모처럼 찾아온 여섯, 좋은 일곱, 찬스였는데 여덟, 아홉.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면 흐름도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중반에 이동훈 3단이 주춤주춤하면서 턱밑까지 추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역전까지 성공하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동훈 3단이 냉정을 되찾았죠. 마지막 하나, 항상 바둑은 둘, 보면 셋, 실수는 넷, 어쩔 수 없거든요. 다섯, 네. 그런데 여섯, 실수를 하고 나서 거기서 흥분해서 또 실수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오늘 이동훈 3단처럼 냉정함을 되찾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판을 마무리하는 이런 아주 차가운 면을 보여주는 기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약 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제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네. 이창호 구단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야기한 것이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길래 하나, 제가 둘, 지금도 기억이 셋, 남는 약 넷, 10년 전쯤에 다섯, 이창호 구단의 여섯. 도전기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한 3집 반 정도 바둑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눈을 의심케 하는 착각으로 2집을 헌납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읽기였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흔한 한숨도 내쉬지 마지막. 않고 그대로 하나. 냉정하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셋, 그런 부분이 상대를 좀 다섯, 질리게 여섯, 만들어요. 일곱, 그렇습니다. 그때 여덟, 그걸 보면서 아홉, 정말 저런 분야는 내가 따라할 수가 없는 분야다라는 그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확실히 승부사에게 있어서 냉정함은 정말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 타고난 기사에 둘, 비해서 셋, 좀 넷, 손색은 있을 수 다섯,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일곱, 훈련을 해야죠. 여덟, 기세 굉장히 좋고 판도 정말 잘 짜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흥분을 하는 게 꼭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일류 기사들 보면 기풍은 기세가 좋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이세돌 구단 봐도 기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세돌 구단과 시합에서 20판 이상 대국을 해봤지만 실수를 했을 때 인상을 찡그린다거나 마지막. 한숨을 크게 하나, 내쉬거나 둘,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셋. 수가 없습니다. 네. 다섯, 굉장히 여섯, 냉철하게 일곱, 여덟, 실수를 아홉,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죠. 확실히 초일류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당연한데 그 멘탈적인 면에서도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이제는 뭐 정말 넷, 잔 끝내기만 다섯, 남았습니다. 여섯, 일곱, 남아있는 끝내기에서 승부가 뒤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선수 한 집짜리만 굉장히 많이 남았고 네. 서로 선수 교환을 하고 나면 바둑이 끝이 나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분명 아니죠. 물론 그 큰 차이의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요. 네, 반집 승부는 아닙니다. 보통 프로들이 10집 정도 흙을 잡고 반면 네. 10집 정도 이겼을 때 그때 마지막 하나, 큰 차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둘. 있거든요. 셋, 반면 10집이면 3집 반인데 3집 반은 끝내기에서 어떻게 해서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한 2집 반까지는 미세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집 반 정도 돼야 한 집 반도 어떤 식으로 흘러간 한 집 반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대국은 이동훈 3단이 한 집 반을 이긴다고 해도 꽤 여유 있는 한 집 반입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두 선수의 착수 속도만 봐도 이 바둑이 미세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결정되어 있는 판이라고 해도 반집이라면 이거보다는 좀 느리죠. 그렇죠. 네, 방금 백이 둔 수가 1과 3분의 1집짜리였고요. 그 뒤를 이어 흙이 한 집짜리를 두었고 네. 반패를 서로 잇고 끝이 났습니다.
반집 승부라면 마지막 공배를 메운 쪽이 반집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반집 승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저의 개가로 제 느낌으로는 세 집 반도 아니거든요. 네. 반집을 지거나 한 집 반을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집 지는 개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한 집 반이나 세 집 반인데 한 집 반 같습니다. 백이 39집이 났죠? 흑인 40넉집인가요? 네. 반면 5집입니다. 이동훈 3단 한 집 반을 남겼는데요. 네, 윤찬희 4단에게 승리하면서 승자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윤찬희 4단도 참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네. 많이 추격을 했었는데요. 윤찬희 4단 KBS 바둑왕전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오늘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동훈 3단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뛰어난 계산력. 그렇습니다. 네. 중반에 한때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이 이동훈 3단의 형세 판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오늘 대국에서 보여졌고요. 네. 이동훈 3단은 계속 뻗어나가는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3단 주목해 볼 만한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